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 현장 탐방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 바로 후암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후암동 지역 현장 탐방 및 어떤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지 오늘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통해서 후암동 지역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그림자가 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가 지는 것이 바로 언덕이다. 고바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이렇게 까맣게 그림자가 지어져 있다. 제가 이것을 왜 설명을 드리냐? 바로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후암동 지역이 대부분 언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암동 지역의 경우는 이 서울역 역세권 바로 옆에 동후암동과 서후암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길 사이를 두고서 동후암동, 그 다음에 서후암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후암동의 경우는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죠.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후암동은 조금 배제를 하고 이 동후암동 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암동의 경우 지금 보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까만색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쪽 지역이 바로 언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의 경우 1구역이 한 위쪽 부분, 그 다음에 2구역이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 3구역이 아래쪽 부분, 이렇게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1구역과 2구역의 경우는 언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구역도 살짝 언덕이긴 하지만 1구역과 2구역에 비해서는 그나마 평지에 가깝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 바로 이 남산이죠. 남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바로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23년도 11월 달에 고도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3구역이 고도 제한이 조금 더 충수 완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후암동의 최대 입지적인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남산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조금 잘렸는데요. 이 아래쪽에 바로 민족공원이 개발이 되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도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바로 이 후암동이 받아본다. 그런데 후암동 중에서도 동후암동이 바로 남산과 민족공원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릴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동후암동 중에서도 이 3구역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남산의 접근성, 그 다음에 민족공원의 접근성, 그리고 동후암동의 경우는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죠. 조만간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갖추고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바로 동후암 3구역이다. 그래서 저희 회사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23년도 11월 달에 고도 제한 완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동후암 3구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기준으로 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바로 민족공원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용산고등학교, 바로 옆에가 또 저희가 이제 추천드릴 수가 있는 동후암 3구역이 개발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후암 3구역이 개발이 됐을 때 도보 1, 2분 안에 민족공원을 접할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는 동후암 3구역이 되겠습니다. 야, 여기 골목은 쫙 이어져 있네. 아래쪽까지. 여기도 지금 노후 된 거잖아요. 그치, 노후 되어 있죠.
저기 앞에 저렇게 차 한 대 딱 막아놓으면 이제 아무도 못 지나가는 거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현장 임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노후도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임장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발품을 지금 팔기보다는 손품이라고 또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 중에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있어요. 노후도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신축인지 구축인지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몸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아니면 병원 다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임장 활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른쪽은 재개발이 미포함이 된 지역, 왼쪽부터 재개발이 포함이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부터 보시면은 골목골목들이 대부분 다 좁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딱 경계선이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딱 경계선이에요. 네, 가다가 보니까 신축 건물도 몇 개 보이네요. 후암동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신축 건물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노후도 조건은 충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동호암 3구역의 경우는 68%가 조금 넘어요. 수치로만 봤을 때 재개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재개발 노후도 조건 같은 경우는 일반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66%가 노후도 조건을 충족이 돼야지 재개발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재개발이냐에 따라서 노후도 조건이 틀려요. 일반 재개발의 경우가 66%고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60%, 무화주택의 경우는 57%. 그렇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암동의 경우는 재개발 확정 지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정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예, 건축주들이 땅을 사서 여기에 신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신축하고 구축하고의 장단점은 명확할 것 같아요. 구축을 찾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내 물건을 대지 지분이 몇 평을 갖고 있는지 평가를 받게 돼요. 그때 평가를 받을 때 대지 지분 큰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 구축의 경우는 장점이 대지 지분이 크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바로 구축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신축이 옆에 딱 있고 구축이 옆에 딱 있다. 그러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축에 거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공실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뭐 보일러 동파다 아니면은 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장마 때문에 물이 샌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축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반대로 대지 지분은 적을 수는 있어도 바로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신축의 경우는 관리자가 다 따로 있죠. 관리자가 건물 관리비를 받아서 청소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하자 보수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신축만 찾으시는 분들은 신축만 찾고 있다. 그리고 신축의 단점은 바로 대지 지분이 작다라는 점입니다. 대지 지분이 작기 때문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평가를 받을 때 추가 분담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구축에 투자하셨다가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를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많게는 10년에서 15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세입자를 맞추고 건물 관리를 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구축의 경우는. 하지만 신축의 경우는 투자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도 내가 관리하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익만 챙겨 가실 수가 있다. 그렇죠.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후암동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고도 제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완벽하게 해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남산의 조망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시민들, 서울 시민들이 누려야 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태원 같은 경우는 7층 정도로 이제 고도 제한이 묶여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적어도 한 15층까지는 완화가 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후암동의 경우는 10층에서 15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후암동 지역 많이들 우려들 하고 계세요. 현금 청산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쪽은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돼요. 모아주택의 경우는 현금 청산 기준이 틀립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신속통합은 도정법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아주택의 경우는 도정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현금 청산 기준이 틀린데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주택 현금 청산 기준, 이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현금 청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한강변 르네상스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이 한강변 르네상스를 보게 되면은 고도 제한이 35층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50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끔 오세훈 시장이 만든다라고 하는 게 한강변 르네상스 개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남산 고도 제한이 완벽하게 풀리느냐, 40층, 5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죠. 어느 정도 남산 조망은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한강변 르네상스와 거의 비슷하게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한강변 르네상스의 경우는 35층 건물을 쭉 연달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 옆에 35층 건물이 바로 옆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50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옆동 건물이 바로 옆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여기에 공간이 생기겠죠. 이 공간으로 바로 조망을 할 수가 있게끔, 그리고 바로 또 옆동 건물이 바로 또 위로 올라가서 조망이 될 수가 있게끔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산 역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됐을 때 한강변 르네상스와 비슷하게 개발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남산 조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지고 나서의 프리미엄 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후암 3구역을 조금 집중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와서 다양한 얘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